안녕하세요. 진료실 옆방의 곽재만입니다. 오늘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13일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 펜스 가까이 가는 공을 잡으려다가 왼쪽 어깨를 펜스에 강하게 충돌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흔들리는 장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구조적인 손상이 관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고 시즌 아웃이 결정됐습니다. 다쳤는데 시즌 아웃을 해야 하나, 구조적인 손상이라는 게 뭐 어떤 부위를 얘기하는 건가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야구라는 것 자체는 머리 위쪽에서 움직이는 오버헤드 애슬레이트라고 그러는데요.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과 더불어 대표적인 운동들로 꼽히고, 장기간 선수 생활한다 그러면 어깨 부상을 피할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선수의 포지션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거든요. 투수와 비투수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어깨 부하나 어깨 부상의 정도가 아주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 이정우 선수는 투수는 아닙니다. 외야에서 이번에 다치게 됐는데, 다친 상황을 잘 보시면 투수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손상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수는 손이 쫙 뻗어진 상태, 근육의 길이가 쫙 길어진 상태에서 강한 힘으로 공을 뿌리게 되니까 팔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신장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두박근 힘줄입니다. 이두박근 힘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두박근의 해부학을 잘 보시면 신기하게도 이두박근은 상완에 있지만 이두박근은 상완에 붙어 있지가 않아요. 요골의 상단부에 있어서 안쪽에 붙어 있어요. 위쪽으로는 두 가닥으로 나뉘게 되는데, 한 부분은 견갑골에 있는 오고돌기라고 하는 튀어나온 뼈에 붙고요. 한 개는 관절 속으로 들어가서 관절 바로 위쪽에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관절 위쪽에 붙어 있는 이 힘줄인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와순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던지는, 뿌리는 운동들을 하면서 어깨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이두박근 힘줄도 계속 당겨지는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조금씩 손상받아서 찢어지게 되면서 위쪽에 있는 와순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병을 슬랩이라고 합니다. 와순 파열의 일종입니다. 어깨 관절은 견갑골의 관절 부분, 굉장히 얇고 작은 접시인데 반해서 이 상완골의 상완골두 부분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는 잡아주고 있는 게 이렇게 잡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절 구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어깨의 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 관절이 굉장히 가동성이 높아져야 손이 위치하는 공간들이 이제 많아지게 돼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다소 포기하고 가동성을 극대화시킨 관절, 이게 바로 어깨 관절이거든요. 근데 어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관절 와순입니다. 문어 빨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어 빨판 같은 것들을 보면 공간은 작지만 어때요? 흡착력이 딱 있어가지고 한번 딱 잡으면 떨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도 주변부의 문어 빨판 같은 조직, 이 와순 조직이 아주 얇은 접시에 두께감 있게 깊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큰 상완골들을 어느 정도 음압을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조직이 단단한 조직이 아니고요, 살덩어리예요. 살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약하죠. 그래서 어깨가 빠질 때 가장 흔하게 다치는 구조물이기도 하고요, 관절 와순은. 야구 선수의 어깨 손상 이러면 회전근개, 어깨 충돌 증후군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투수 이러면 거의 대부분 슬랩 병변이 동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정우 선수는 투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펜스와 강하게 뒤쪽에서 어깨를 쿵 부딪혀요. 마지막 떨어지면서 어깨가 출렁 이러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덜컹거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랩이기보다는 방카르트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슬랩이냐 방카르트냐, 이게 무슨 말이냐. 전부 다 관절 와순이 파열된 거를 말하는 거고요. 어깨는 구조상 앞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직접적으로 부딪혔다든지 과도하게 회전하다가 앞쪽으로 빠졌다든지 이럴 때에 3시에서 6시 앞쪽 아래쪽이 찢어지는 경우를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10시에서 1시 2시 사이까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에서 찢어지게 되는 경우 슬랩이라고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관절 와순이 파열되는데 그 위치가 위쪽이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슬랩이고 투수한테 많고 앞쪽 아래쪽에서 찢어지냐 이러면 방카르트고 투수가 아닌 선수들한테서 종종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충격 때문에 아마 순간적으로 아탈구가 있었을 것이고 앞쪽 또는 아래쪽의 관절 와순이 아마 손상된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왜 시즌 아웃을 했는가 하는 거잖아요. 시즌 아웃을 한다는 얘기는 재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앞으로 우리나라 야구를 이끌어갈 기대되는 유망주시기 때문에 잘 복귀가 되기를 저도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잘 복귀하는지 두 가지 문헌을 찾아봤는데 관절경 학회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다치기 이전의 실력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은 비교적 낮은 35에서 한 60%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하는 연구 결과가 일단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는 방카르트에 대한 건데요. 복귀에 선수 생활을 했다 85% 이상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치기 전의 기량으로 완벽하게 복귀를 했다 하는 것은 한 7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슬랩병에 비해서는 완벽한 복귀가 조금 더 수월한 것이 방카르트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의 손상이 직접적인 충격 때문에 생긴 어깨 손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슬랩병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재활하고 다시 복귀하는 데까지 방카르트 같은 경우는 한 7개월 정도, 또 뭐 아주 많은 기간에서는 뭐 12개월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즌 아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즌에서는 아쉽게 얼굴을 더 못 보겠지만 우리 이정우 선수가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재활을 열심히 잘 하셔서 다음 시즌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우 선수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